지우 얘기하다 정작 녹화 나갈 뻔했네.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얘를 아직 안 해봤으니까, 이걸 안 거거든요. 자, 우리가 여기 타동사 플러스 전치사랑 세트로 다니는 타동사를 오늘 시험을 못 봤으니까, 우리가 이 나눴어지니, 다음 시간에 일단 요거 하고요. 얘네들은 그냥 아까 거기 시험지에 문제 어떻게 생겼는지 봤죠? 제가 요렇게 거꾸로죠. 여기를 이렇게 빈칸 뚫어 놓을 거잖아요. 여기 빈칸, 여기 빈칸, 여기 빈칸. 이렇게 해놓고, 일단 여기 빈칸 채우고, 여기도 빈칸이죠. 그래서, 다 안 쓰셔도 돼요. 나도 어차피 그날그날 당일의 컨디션에 따라서 떠오르는 동사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그대로 다 못 써요. 그래서 얘네들을 그냥 너댓 개 정도, 너댓 개면 사실상 거의 다군요. 네 개 할까요? 네 개? 네 개 정도 쓸 수 있게 기억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애들보다 요 파트가요, 금지 프롬이 문제에 워낙 많이 나오는 애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요쪽은 이미 익숙할 거잖아요. keep A from B, stop A from B, prevent A from B 요 정도는 중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봤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외에 우리 지문에 등장하는 동사들을 조금 몇 가지를 추가해 놓읍시다. 그러니까 요까지 뭐 다 외우라는 건 아니고요. 잠깐만, 소리가 잘 들어가고, 있네요. 외우라는 건 아닌데, 쓸 때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지문에 워낙 다양한 단어들이 이 A from B, 금지의 from과 함께 호응해서 A가 B하는 걸 막다라는 의미로 쓰이다 보니까 이 의미를 갖는 동사의 풀이 워낙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조금 제가 급해서 쓸까 하다 그냥 넘어가 버린 애들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prohibit하고 비슷하게 생긴 inhibit, ban하고 비슷하게 생긴 bar, forbid 금지하다, hinder 금지하다고요. restrain 무슨 말인지 혹시 아세요? 조금 단어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예, 억제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얘랑 생긴 게 좀 비슷한 애가 refrain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얘는 삼가다, 절제하다 이런 의미예요. 또 뭐가 있을 텐데요. 나도 안 떠오른다니까요. 나도 다 못 써요. 파스타니. 대단한 분들. 그래서 공급 제공은 하나 정도만 추가해 놓읍시다. 얘는 등장 빈도가 그렇게 높진 않은데요. 나왔을 때 모르고 있으면 어버버 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가로친 거예요. 크게 안 중요해서. arm입니다. arm. 팔뚝하고 똑같아요. 근데 얘가 동사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장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아실 거죠? provide나 supply는 공급하다고요. present의 의미를 제공하다. 얘를 제공의 의미로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요, 어떤 형태로 되게 많이 나오냐면 주어, be, 특히 present나 provide가 이런 패턴으로 우리 지문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be presented with 땡땡 이런 형태로요. 주어는 뭐라고 계속해요? present A with B는 A에게 B를 제공하다니까 얘가 이제 원래는 아까 썼던 방식으로 치면 이게 A고 여기 물결에 들어가는 애가 B잖아요. 그럼 A는 B를 제공받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해석을 굉장히 이상하게 해버리면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가볼까요? 어, 쓰지 마세요. 이상한 문장을 쓸 거니까. She was presented with gifts. 이런 문장이 있다 칩시다. 크게 안 이상하네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녀는 선물을 받았다예요. 근데 이게 요 구조를 알고 있지 않으면 해석이 가끔 어떻게 이상하게 괴랄맞게도 갈 수 있냐면 그 여자는 제공되었다. 선물과 함께.
그러면 선물을 주면서 여자도 같이 준 거예요. 약간 무슨 이렇게 공녀라는 말 아시죠? 그 고려시대 몽고 여성들은 제공되었다 선물과 함께 몽고의 왕에게 뭐 약간 이런 느낌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을 위해서라도 얘네들은 머리에 박혀 있어야 돼요. 전부 다 진짜 많이 나오는 애들이고요. 특히 얘는 시험 문제에 많이 등장하고요. 이건 우리 지문에 존나 많이 나와요. 얘는 실험 구조 같은 데서 되게 많이 쓰이는 이 표현이 뭐냐면, the subject was presented with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뭐 many pictures. 그러면 실험 대상자에게 많은 그림들이 혹은 사진들이 제공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다음 시간에 얘네들하고 지난 시간에 한 것들 중에서 요 사형식 동사 중에서 삼형식으로 바꿀 때 전치사 for 들어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입에 담기도 힘든 그 오만 욕으로 이루어진 두 문자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MBC 용, 용 이렇게 매우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자극적이야 잘 외워지잖아요. MBC 이런 느낌. CB이군요.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두 세트를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오형식 이후로는 제가 외우라고 하는 게 하나 더 있긴 한데요. 얘는 개수가 적어서 외우실만 할 겁니다. 일단 이제 오형식 내용으로 가면요. 오형식 얘기를 할 때는 제가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하는 부분은 여기에요. 목적격 보어. 오형식의 구조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잖아요. 그래서 이 형식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주격 보어의 시간을 되게 많이 썼듯이 오형식은 목적격 보어 얘기를 하면 오형식 문장이 그냥 끝나는 셈이에요. 그래서 목적격 보어의 정의는 뭘까? 목적어의 상태, 성질, 행위, 동작을 설명한다. 얘도 또 정의가 뭐랑 되게 비슷해요. 상태나 성질, 행위나 동작을 설명, 서술한다. 동사의 정의와 또 비슷하죠.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얘는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의 서술어 혹은 목적어를 위한 동사. 동사라고 쓰면 좀 이상하긴 해요. 목적어의 동사라는 말은 목적어의 서술어 같은 역할을 하는 애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정의가 그래요. 그런데요, 이제 조금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지. 주격보어랑 살짝 비교를 해보면요. 주격보어는 제가 앞에 정의를 뭐라고 적어놨냐?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봤냐면 주격보어는요. 그냥 안 가셔도 돼요. 저만 갔다 올게요. 주격보어는 일로 갈까요? 여기 타이핑을 치다 말았대요. 주격보어는 주어의 성질, 상태를 서술하는 말이에요. 이게 주격보어입니다. 근데 목적격보어는 좀 말이 길죠. 목적어의 행위, 동작, 상태, 성질이에요. 뭐가 붙었어요? 행위랑 동작이 더 붙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격 보어는 얘는 형용사, 명사 혹은 분사가 주격 보어 자리에 들어가요. 근데 형용사나 분사는 잘 동작을 나타내는 경우가 크게 많지 않거든. 근데 목적격 보어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투부정사는 애초에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인 경우가 되게 많고 이 동사라는 애는 원래 뭐 하는 애야? 행위나 동작도 묘사하는 애잖아요. 이 형식 동사처럼 상태나 성질을 말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준동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준동사 때문에 목적격 보어의 정의는 뭐가 추가되냐면 정말 동사랑 똑같아져요. 행위, 동작, 상태, 성질. 동사의 정의랑 완벽하게 똑같아지더라. 다만 동사는 주어를 서술하는 애고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를 서술하는 애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크게 보면 똑같죠? 명사랑
형용사예요. 그래서 주격 보어 때랑 똑같습니다. 주격 보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면 주어랑 주격 보어랑 같았죠? 근데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면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똑같을 거예요. 겁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문 We call the phenomenon a miracle. 우리는 불렀다 그 현상을 기적이라고. 그러면 그 현상 이퀄 기적이에요.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그 현상이고요. 그 현상을 기적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동격인 관계,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할 때도 마찬가지다 라는 거고요. 이렇게 쓰이는 동사들이 몇 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근데 이거는 안 외우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급은 아닙니다. 몇 개 안 돼요. call, name, elect, make 요 정도예요. 가만 보면 make는 사방천지 다 껴요. 문법적으로 이렇게 특이하거나 중요해서 외울 게 필요한 동사의 목록을 나열하잖아요. 이 새끼는 거의 어디나 다 걸려 있어요. make는 정말 정말 여기저기 다 끼는 놈입니다. 그만큼 얘가 맡고 있는, 얘가 담당하는, 표현하는 의미가 많다는 얘기예요. make는. 중학교 때는 이제 사역동사부터 시작해서 make는 진짜 안 끼는 데가 없어요. 얘는. 그래서 요 네 말이에요. 그럼 call A를 B라 부르다예요.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라 부르다. name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라 이름 짓다.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로 선출하다 만들다. 이게 얘네들이 그러니까 어떤 동사냐? 뭐 설명을 굳이 달자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를 갖는 동사예요. 얘네 맨 없다고 보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의 상태나 성질을 설명할 겁니다. 형용사라는 애가 원래 명사의 상태나 성질에 대해 나타내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형용사 목적격 보어는 상태나 성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My English grade made my mother happy 라고 하면 내 영어 성적이 우리 엄마를 기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의 관계는 얘네 둘의 관계는 이퀄 관계는 아니죠. 이퀄이라기보다는 뭐에 가깝냐면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 같은 관계예요. 형용사 보어의 특징입니다. 형용사류 보어라고 해도 괜찮아요. 엄마가 기쁘다예요.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명사 보어 말고 형용사 보어일 때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는 주어 동사처럼 해석이 돼요. 내 영어 성적이 만들었다? 엄마가 기쁘게. 혹은 엄마가 기뻐졌다. 뭐 때문에? 영어 성적 때문에. 이게 형용사일 때 목적격 보어의 특징이에요. 사실상 목적어를 위한 서술어 역할을 하더라. 그리고 이제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준동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준동사라고 하면 우리가 뭐 아직은 안 했지만 무슨 말인지는 아시잖아요. 준동사는 뭐를 준동사라고 해요? 현재 그냥 준동사라고 하면 분사, 투부정사, 동명사를 준동사라고 하죠. 근데 뭐 굳이 뭐가 빠져 있어요? 동명사가 빠져 있잖아요. 근데 동명사는 뭐랑 똑같냐면 얘는 명사와 동일하잖아요. 어차피 하는 일이.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랑 이퀄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뺀 겁니다. 동명사는 어차피 명사랑 유사한 애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 준동사 목적격 보어는 준동사라는 건 투부정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에요. 동사는 원래 행동을 나타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목적어의 행위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분사라면 상태 성질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분사나 투부정사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의 상태 성질 동작 행위를 설명 혹은 서술하더라.
그래서 뭐 익히 아시는 문장을 좀 몇 개 써놨는데 현재 분사 목적격 보어 I saw him running 에서 중학교 때 많이 보던 애죠? 지각 동사고요. 얘가 목적어, 얘가 목적격 보어예요. 그러면 지각 동사의 목적격 보어는 원형 아니면 ing를 쓰더라 이죠. 그래서 일단 목적격 보어 자리에 ing가 들어간다라는 건 되게 당연한 소리인데요. 현재 분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능동과 진행입니다.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능동을 나타내요. 그리고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그럼 수동일 때는 뭐 쓴다? 그냥 과거분사를 때려 박으면 돼요. 예외적인 동사가 that 같은 동사가 있긴 합니다만 걔는 정말 아주 예외적인 동사라서 그냥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관계가 어떻다? 나는 원해요. 우리는 원해요. The work done. 그 일이 끝나기를 원해요. 근데 일이라는 건 일이 스스로 행할 수는 없잖아요. 얘랑 얘의 관계가 수동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그냥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를 때려 박으면 돼요? PP를 때려 박으면 돼요. 물론 we want the work to be done 에서 수비가 생략된 거다라고 봐도 좋아요. 그래서 수동일 때는 그냥 항상 목적격 보어 자리에 PP를 때려 박자.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는 걸 동사한다. 이런 식의 문장 구조, 의미 구조면 예를 들어서 주어는 A가 B 하기를 원한다. 주어는 A가 B 할 것을 허락했다. 주어는 A가 B 할 것을 요청했다. 등등등. 이런 식의 문장 구조는 다 오형식인데 수동이면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수동이면 PP를 때려 박자. 그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는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능동일 때 투부정사를 쓸 거예요. 근데 얘도 능동인데 현재 분사랑 투부정사는 어떻게 구분하냐는 뒤에 장에 가서 일단 다뤄보도록 하고 바로 다음 페이지에 가서 일단은 준동사가 목적격 보어 자리 들어갈 때 능동이면 ing 현재 분사 아니면 투부정사고 수동이면 그냥 묻다 과거 분사를 때려 박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상한 새끼 있죠? 중학교 때 되게 열심히 공부했던 애들. 원형 부정사라고 부르는 친구들인데 사역동사랑 지각동사는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능동일 때 동사 원형처럼 생긴 목적격 보어를 갖게 되는데 얜 엄밀히 동사 원형이라고 부르면 틀린 표현입니다. 얜 동사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I want to live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more 이라고 합시다. 내가 늙어서요. 더 살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 더 살고 싶어. 라고 말할 때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는 목적어인데 투부정사죠. 우리 얘를 동사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왜? 동사가 아니니까요. 사역동사에 코미디언이 시켰어요. 하게 만들었어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게. 목적어가 취할 행동. 이걸 목적격 보어라고 하죠. 목적어의 행위나 동작, 상태나 성질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러면 이 자리는 보어 자리니까 원칙적으로 보어가 될 수 있는 건 크게 명사하고 형용사가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얘는 생김새는 뭐처럼 생겼어요? 생김새는 동사처럼 생겼는데 하는 일은 형용사 같은 일을 해요. 보어가 될 수 있는 건 명사 아니면 형용사인데 얘는 명사 보어야 형용사 보어야 어느 쪽에 더 가까워라고 묻는다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쪼기 위해서 우리가 명사가 들어갈 경우에는 둘이 이퀄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대상이 이 목적격 보어랑 목적격 보어가 지칭하는 목적어랑 둘이 이퀄이어야 되거든? 근데 이건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me하고 laugh가 이퀄은 아니에요. 그럼 얘는 뭐야? 내가 웃는다. 형용사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가면 얘가 마치 주어 동사 같은 관계라 그랬죠.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내가 웃어. 그렇게 만들었어, 얘가. 이런 문장이거든요. 아, 그럼 얘는 보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이 laugh는 동사처럼 생겼는데 형용사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새끼는 동사예요, 형용사예요? 둘 다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부정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투부정사하고 똑같아요. 투부정사가 부정사라는 이름을 갖는 이유도 투 뒤에 동사 원형이야. 생긴 건 동사처럼 생겼는데 투부정사는 명사정용법, 형용사정용법, 부사정용법이 있잖아. 하는 일은 명사, 형용사, 부사예요. 생긴 건 동사랑 비슷해요. 그럼 얘를 뭐라고 불러요? 부정사요. 그래서 걔는 투가 붙어서 투부정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infinitive라고 해요. 정해지지 않은 이런 의미가 돼. 근데 얘는 형태가 뭐처럼 생겼으니까 동사 원형의 형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를 뭐라고 부르자? 부정사인데 동사의 원형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원형 부정사라고 부르자. 라고 해서 정확한 표현은 사역동사와 지각동사 뒤에 오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처럼 생긴 애는 동사 원형이라고 부르시면 안 돼요. 얘는 동사가 아니에요. 누가 보어 자리에 동사를 씁니까? 그래서 얘는 원형 부정사라고 보통 불러야 되는데 저는 그냥 통상 이렇게 적죠. 제가 이제 뭐 독해할 때 필기하는 패턴은 이래요. 안 적어도 돼요. 얘는 굳이. 똑같은 말이니까. 보통 제가 독해라다 이런 문장을 봤으면 얘 사역동사죠? 사역동사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 써요? 원형이요? 이렇게 하고 제가 보통 원형이라고 써놓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동사 원형을 쓴다라는 말은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중학생을 가르친다면 그렇게 가르칠 수 있겠지만 고등학생들부터는 최소한 준동사를 나에게 배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얘네들을 동사라고 부르는 건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상한 새끼인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격 보어라는 애는 원칙적으로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여야 돼요. 그럼 봐봐. 분사라는 애는 우리가 아직 분사 단원을 하지는 않았지만 분사라는 애는 뭐랑 되게 유사한 품사인 줄 아세요? 분사는 뭐랑 되게 유사한 역할을 하는 애일까? 얘는 분사는요 형용사랑 유사하네요. 원래 태생 자체가 crying baby 뭐라고 해석해요? 우는 아기예요. 명사를 수식합니다. 기본적으로 해석도 그렇고요. 하는 일도 비슷해요. 분사는 원래 형용사랑 비슷한 애거든. 아 그러니까 크게 나눴을 때 목적격 보어가 될 수 있는 건 명사 아니면 형용사여야 돼요. 근데 분사가 들어갔네? 왜 들어갈 수 있어요?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애니까 형용사랑 흡사한 역할을 하는 애니까 형용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상할 게 없어요. 투부정사는요?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거잖아요. 투부정사는 어떤 품사의 역할을 해?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명사 역할을 하든 형용사 역할을 하든 투부정사도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게 이상할 게 없는 애입니다. 원래. 근데 요 새끼는 이상하잖아요. 우리 안 배운 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예외적인 동사가 얘네 둘인 겁니다. 이상한 형태를 취하는 동사들. 그리고 이제 약간 짭이죠. 우리 문법에서요. 영어 문법에서 준자가 들어가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사, 따라함. 쉽게 말해서 짭이에요, 짭. 근데 짭이라고 하면 진짜는 아니지만 진짜랑 비슷해야 짭이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어디 가서 신발을 사왔는데 누가 봐도
짭이잖아요. 근데 얘는 그래도 나름 성의가 있잖아. 아디다스랑 비슷하게라도 가려고 하는 뭔가 최소한의 노력을 했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신발을 샀는데 상표가요.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얘가 나이키 짭이래요. 이게 상표인데 하나도 안 비싸잖아요. 이걸 누가 나이키 짭이라 그래요? 비슷해야 짭이지. 그러니까 우리 영어 문법에서 준자는요. 짝, 짝퉁, 유사, 따라쟁이, 따라하는 애들 이런 의미거든. 그래서 따라하는 애니까 비슷은 한데요.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역동사를 따라하는 애예요. 그래서 사역동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인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형 부정사를 취하는 것까지는 똑같으나 가장 흔한 오형식 동사들은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래 투부정사를 취하는 거예요. 제일 흔한 동사가 투부정사가 오는 겁니다. 나는 그에게 집에 빨리 오라고 요청했다. I asked him to come home early. 이렇게. 혹은 뭐가 좋을까요? 그가 내가 나가도록 허락했다. He allowed me to leave예요. 의사가 나에게 일찍 자라고 조언했다. Doctor advised me to sleep early예요. 이렇게 오형식 동사 중에 가장 흔한 형태는 투부정사예요. 이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help는요. 사역동사를 따라하는 원형과 같은 형태 그리고 평범한 목적 오형식 동사인 투부정사의 형태를 다 갖고 있는 놈이에요. 그래서 준자가 붙은 거죠. 준사역 동사는 help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각동사의 이야기가 좀 나와 있는데 중학교 때, 중3 때쯤 배운 거죠. 제각동사의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원형이 들어가도 되고 ing, 현재 분사가 들어가도 되고 둘 다 가능하더라. 네, 이제 의미 구분이 미묘하게는 되는데 이게 우리한테 이걸 구분하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그냥 굳이 말씀을 드리면요. 얘는 진행 중인 일부를 목격한 거예요.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목격한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만 몰라도 돼요. 그냥 우리는 두 개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문을 읽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은 원어민이잖아. 당연히 이런 뉘앙스 차이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문들을 읽을 때 지각동사인데 ing가 들어갔네? 원형 써도 돼요. 되는데 글쓴이가 어떤 의도로 썼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그래서 ing구나. 이래서 원형을 썼구나. 항상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집에를 갔는데요. 난 딸이 없지만 내 딸이 자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러면 I saw my daughter sleeping 이라고 말해요. 반드시. 하지만 우리는 괜찮아요. sleep해도 우리는 괜찮지만 그래서 지문은 그거를 맞춰서 쓸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요.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해놨어요.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더 알아보기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입니다. 목적격 보어라는 건 이게 두 부류다. 아까도 드렸던 말씀이죠. 명사 아니면 형용사인데 명사가 보어 자리면 둘이 같다. 그래서 앞에서 적었던 동사들 있네요. 그래서 call, think, make, name, elect인데요. think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긴 해요. 그리고 얘는 살짝 괄호를 쳐놓읍시다. think는 보통 통상 to be가 생략됐다라고 해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think도 오형식 중에 조금 설명할 게 많은 동사인데요. 걔는 이제 독해를 할 때 구문으로 그때그때 나오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뜩이나 외울 게 많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종류가 몇 개 없더라라는 거고요. 이제 되게 많은 게 형용사류 보어예요. 왜 이걸 다 제가 형용사류로 분류하고 있냐? 명사면 둘이 같아야 되거든? 근데 얘네들은 의미를 보면 다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이퀄이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목적격 보어가 상태랑 동작을 설명해요. 아까도 썼던 말인데 마치 뭐처럼
마치 동사처럼. 목적어를 설명하는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으면 그건 형용사 보어로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think를 괄호를 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거슬려서 얘는 일단 안 모이는 척 합시다. call, make, make, elect 이렇게 4개 정도만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형용사 보어는 뭘 나타낸다? 목적어의 상태를 나타낸다. 그리고 형용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대표적인 동사들이에요. think, find, believe. 이제 여기 공간이 없어갖고 제가 3개만 쓰고 그냥 끊어버렸는데요. 여기 2줄 넘어가면 조금 비기 싫더라고요. 얘는 어쩔 수 없이 소지를 썼는데. 그래서 일단 대표적인 거 3개만 적어놨는데 얘는 지금 이런 형태란 얘기입니다. think, 목적어, to be 형용사에서 to be를 생략했다. 어디선가 본 내용 아닙니까, 이거? to be 형용사에서 to be를 생략한다? 혹시 기억나세요? 안 적어도 돼요. 그냥 앞으로 갔다 오면 되니까. 어디 갔냐, 이 형식. 여기 있네요. 요 판단동사, 판명동사에서 얘네들은 원래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애들인데 to be 명사, to be 형용사 꼴도 많이 쓰인더라. 근데 이때 to be 형용사에서 to be는 묶어서 날리더라. 날릴 수 있더라 라고 했죠. 그래서 보어 자리에 to be 형용사가 들어가면 주격 보어든 목적격 보어든 to be가 날아가고 형용사만 보어처럼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형식이든 이형식이든 둘 다 이런 구조가 오더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 보어 중에서 가장 흔한 게 이 친구예요. 이게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가장 흔한 형태예요. 오형식. 흔한 오형식이라고 할까요? 오형식 동사예요.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일반적이다라고 봐도 좋아요. 그러면 목적어의 상태나 행위를 나타내는데 목적어 뒤에 투부정사 쓰는 게 제일 일반적이다예요. As, force, want, elect, allow, advise 등등등 다수다. 졸라 많으니까 다 못 써요. 그래서 뭐 허락하다, 허가하다, 류라면 permit도 괜찮고요. empower도 괜찮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동사의 의미를 조금 범주화 시켜놔서 기억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나 행위를 유발하거나 시키는 동사예요. 유발 내지는 시키는 동사. 이렇게 뭉뚱그리면 좀 편해요. 일어나게 만들거나 하게 시키는, 하게 만드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로 empower, 권한을 부여하다 라고 했거든요. 권한을 준다라는 건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애들이 있을까요? 뭐 굳이 적으셔도 좋고 안 적으셔도 좋아요. enable, 가능케 하다예요.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 말한 김에 쓸까요? enable, empower, 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결국 하라고 권한을 주는 거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유발하는 거라고 봐도 좋고 시키는 거다라고 봐도 좋아요. 우리 앞에서요. tell이라는 동사를 얘기를 하면서 tell은 3, 4, 5형식으로 다 쓰이는 동사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럼 tell이 5형식으로 쓰였을 때는 목적어 뒤에 투부정사가 와요. 그럼 제가 이런 말씀을 되게 자주 드리는데요. 학생한테요. 집에서 당신들이 누워서 소파에서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릴스를 보고 있었어요. 아니면 뭐 DM을 계속 하고 있어요. 친구들하고. 근데 이제 엄마가 지나가다가 딸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서 뭐 잠을 자든지 공부를 하든지 쉬든지 하지 라고 말했어요. 라고 하고 계속 그렇게 자빠져 있으면 주어박히기 딱 좋죠. 그죠? 한 소리를 들을 겁니다. 넌 엄마가 말을 하는 게 안 들리니? 라거나 그죠? 그럼 뭔 소리야? Mom told me to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뭐라고 차라리 자라고 할까요? To sleep. 엄마가 나에게 자라고 말씀하셨다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말하다예요? 발화하다? 그때 엄마가 나한테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잖아요. 야, 엄마가 너 잘하고 했잖아. 엄마가 넌 잘하고 말했잖아. 그때 말하다는 뭐예요? 시킨 거예요. 그쵸? 그건 말한 게 아닙니다. 그건 시킨 겁니다. 말한 거는 뭐냐면 정보를 전달하는 게 목적인 게 순수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텔이 사형식으로 쓰였을 때는 말한 거예요, 그냥. 봐봐. 친구야, 선생님이 너 쉬는 시간에 교무실로 오래. 그럼 그때는 친구의 말을 듣고 하면 끝이에요. 친구는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쵸? 왜냐면 지는 친구의 목적은 뭐였어? 그냥 말하는 게 목적이었어. 전달만 하면 끝이야. 그게 사형식이에요. 그래서 my friend told me 아니 죄송합니다. 이걸로 가야겠네요. 친구가 나에게 며칠 날 시험 본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이렇게 사형식으로 뭐뭐에게 어떤 정보를 말하다라고 했을 때 정보 전달이 목적이면 사형식이고요. 어떤 일을 시키는 게 목적이면 오형식이에요. 오형식이면 투부정사가 옵니다. 쓸데없이 얘기가 길어졌네요. 그래서 일단 이게 기본이란 얘기예요. 투부정사가 제일 일반적이고 흔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사역동사를 왜 그렇게 힘을 주어서 배우냐면 사역동사는 무슨 말이야? 일을 시키는 동사라는 뜻입니다. 시킬 사, 일, 역자예요. 시키는 동사는 목적격 부어 자리에 뭐 쓴다고? 투부정사 쓰는 거라고요. 근데 이 새끼는 의미가 시키는 건데 뭘 써요? 원형을 써요. 그러니까 이상하고 변태 같은 놈인 거예요, 얘가. 그래서 항상 이럴 때는 문법 규칙 같은 데서는 예외가 중요하잖아요, 공부할 때는 항상. 기본보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한 중2 때 정도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목적격 보어에 형용사류 목적격 부어 중에 제일 흔한 건 투부정사다. 나열을 해봐도 얘는 쓰다가 만 거고요. 얘네들은 얼추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써봤자 한 6개 되고요. 이건 사실 이게 다 쓴 겁니다. 현재 분사를 취하는 동사도. 과거 분사는 모든 동사예요. 그래서 올 적어놨죠. 모든 동사에서, 오형식 동사에서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수동이면 그냥 과거 분사 PP를 박는다. 그럼 원형은 예외적인 이 변태 같은 놈들 삼형제에만 원형을 쓴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남았어요. 현재 분사. 그럼 단계로 치면 이런 느낌이에요. 얘가 제일 기본이고요. 투부정사가 기초고요. 원형부정사가 들어가는 이 삼형제가 예외예요. 근데 요 정도까지는 한 고1이 될 시즌 정도에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 머릿속에 정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 맞고요. 그 다음 단계가 요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아마 중3 2학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뭐 졸업고사나 볼 때 이게 시험 범위일 겁니다. 제가 중3 수업해본 지가 좀 오래되긴 했는데요. 한 7, 8년 됐는데 제가 옛날에 가르쳐본 경험에 따라 비슷하겠죠, 뭐. 중3 2학기 때 배우더라고요. 과거분사,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하고 수동이면 PP를 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로 치면 이게 제일 어려워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ing가 들어가요.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 앞에서 보시긴 했어요. 현재 분사가 쓰이는 경우는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관계가 능동이에요. 근데 능동에 대해 제일 흔한 건 뭐라고? 일단 투부정사라고. 예외적인 애는 사역동사, 지각동사라고. 그 다음으로 예외까지는 아니에요. 왜? 분사는 원래 형용사랑 유사한 역할을 하는 놈이니까 형용사 자리에 들어가도 돼요. 근데 몇 개 안 됩니다. 요거 4개만 기억합시다. catch, find, keep, leave요. 그래서 얘는 아마 여러분들이랑 내신 때 쓸지 안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오면 제가 항상 노란색으로 혹은 형광펜을 쓰고 오른쪽에 끄집어 내가지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ing 취하는 동사 해갖고는 똑같이 적어드렸을 거예요. 요 4마리. 물론 지각동사는 당연히 아셔야겠죠. 지각동사는 원형 아니면 ing를 취한다라는 건 머리에 들어 박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오형식은 이렇게 목적격 보어 얘기를 좀 길게 할 거다라고 했죠. 그럼 이 목적격 보어에 대한 이해가 끝났으면 오형식에 대한 이해는 거의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오형식에서 조금 중요한 거,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다면 외울 만한 건 요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얘는 몇 개 안 되니까 아마 이건 제가 몇 번 반복하다 보면 금방금방 외우더라고요. 몇 개 개수가 적어서 그런지. 그래서 요 6개는 중요하지만 굳이 외워서 시험을 내일 다음 주에 보자라고 하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기억을 해주세요. 대신에 MBC KFT예요. 근데 MBC가 4형식, 3형식 전환에도 있었잖아요. 그죠? MBC, CF, 게시박 여기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MBC가 겹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목, 진목 구조에서 메이크를 제외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이크는 뭔가를 필기할 때마다 걸려요, 이 새끼는. 그죠? 여기저기 계속 튀어나오잖아요, 메이크는. 그래서 원래 여기저기 안 끼는 데 없이 다 끼는 놈이 M은 그냥 메이크예요, 항상. 여기 나머지 B, C, No, Find, Think 얘네들은 저는 항상 범주화하는 걸 좋아해서 얘들은 인식 동사라고 많이 불러요. 인식 동사라고 하는 책도 있고 인지 동사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인식이나 사고와 관련된 동사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사형식 때 외웠던 B가 겹쳐요. C도 겹치고 B에서 bake, build가 있었잖아요. buy. 걔네들이 인식이랑 뭔 상관이에요? 안 겹쳐요. 그러면 C도 사형식, 삼형식에도 두 개가 있었죠. choose가 있었고 cook이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은 인식이야 라고 하면 걔들은 배제시키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MBC, KFT 이렇게 6개 기억해 주시면 고등 과정에서는 많이 외우는 거예요. 사실은 보통 등장 빈도로 치면요. 물론 make는 항상 많이 나오고요. find하고 think 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make, find, think가 등장 빈도는 제일 많아요. 근데 believe, consider 안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6개까지 어차피 기왕에 외우는 거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요 6개. 그래서 요 인식동사라고 부르는 요 동사들이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조로 쓰이는 동사다라고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여기 지면의 한계 때문에 동사를 3개만 적었어요 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형용사 보어로 취하는 동사들. 근데 얘들은 엄밀히는 to be가 생략된 거다. 목적어 to be 형용사다라고 했잖아요. 얘네가 얘네예요. 그래서 think, find, believe 그러면 나머지 뭐가 안 쓰였니? believe, consider, know가 안 쓰였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다 써봤자 5개라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가목, 진목 구조로 쓰이는 동사는 MBC, KFT인데 MBC가 겹치니까 얘네들 다 인식이나 사고와 관련된 동사다. 인식, 인지, 사고와 관련된 동사들이다. 그래서 의미는 다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 해석은 뭐뭐라고 여기다, 간주하다, 생각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뭐뭐라고 여기다, 간주하다, 생각하다. 그러면 이제 어떤 형태로 쓰이는 건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올바른 형태 먼저 볼게요. 주어, make가 나왔어요. MBC, KFT 중에 뭔가가 나왔어요. 그럼 동사 뒤에 it, 형용사, 물론 형용사랑 같은 역할을 하는 준동사 아까 뭐라고 했죠? 분사는 형용사랑 거의 같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형용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보어가 나 여기다가 나 새끼 왜 여기에도 명사를 빼먹었대요? 형용사, 여기 명사도 적어주세요. 죄송합니다. 명사가 왜 날라갔대요?
명사 혹은 형용사. 네, 물론 형용사가 많이 들어가긴 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MBC KFT하고 it이 나오고 투부정사 대절. 이렇게 쭉 이어지는 구조면 통상은 가목, 진목 구조잖아요. 그럼 문장이 조금 긴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구별을 하시면 편하냐면요. 저는 예문을 길게 쓰는 걸 원래 안 좋아하기 때문에 최대한 짧은 예문을 적어 놓은 건데요. I find it easy to adapt to my new working environment. 라고 했을 때 나름 짧게 쓴다고 써도 꽤 길어진 거예요. 그럼 it이 딱 보였어. 문장을 읽다가 목적어 자리에 it이 보이는데 이 it이 가리키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잖아요. 응? 그것이 그래서 또 이미 이상해요. 나는 그것을 쉽게 찾았단가? 사실 근데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실수를. 나는 그것을 찾았다 쉽게. 근데 그러면 쉽게 찾다가 되기 때문에 easy가 들어가면 안 돼요. 동사를 꾸미는 거니까. 그땐 easily.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는 뭐야? 그것이 쉽다는 걸 찾았다라고 해석하면 어색해요. 인식동사라 그랬죠. 인식동사 뭐라고 해석해? 생각하다, 여기다, 간주하다예요. 나는 그것이 쉽다라고 생각했다. 쉽다고 여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나아요. 혹은 find가 이렇게 오형식으로 쓰일 때는 알게 되다, 깨닫다, recognize의 의미로 이해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읽다가 보니까 이게 뭐지? 하고 쭉 뒤에 보니까 투부정사가 나오네. 아니면 대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대절이 나오네. 그러면 감옥 진목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find가 오형식이고 얘가 지금 인식 동사니까 이시 가짜 목적어고 is는 목적격 보어네. 그리고 투부정사가 진짜 목적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설명이 없네요. 공간이 모자라서 때려쳐버렸군요. 그냥 하이프를 썼으니까. 이제 가목, 진목은요. 가주어, 진주어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가주어, 진주어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가주어는 안 써도 되고 써도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가목, 진목은 반드시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싶시다. 9시 돼가네요. 틀린 문장이에요. 여기는 지금. 자, 오형식 동사고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이니까 이거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목적격 보호 자리니까 형용사 들어가면 뭐 이상할 거 없는 것 같은데? 근데 틀려요. 왜 틀리냐면요. 이건 약속이에요. 영어가 굉장히 싫어하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얘는 해석이 잘못될 여지가 굉장히 커요. 왜 그러냐면 아까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관계는 뭐랑 관계가 비슷하다 그랬어요.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를 위한 뭐라 그랬죠? 동사나 서술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부터 이만큼이 말하자면 주어고요. 얘가 동사 같은 애인 거예요. 그럼 주어가 주절 길고 동사가 저기 뒤에 나오는 느낌이죠. 마치 가주어 진주어랑 비슷하잖아. 주어 역할을 하는 부분이 길고 동사는 짧은데 저 뒤에 처박혀 있어요. 이 영어가 굉장히 불편해하는 구조거든요. 아니 근데 가주어 진주어는 가주어 앞에 써도 되잖아요. 얘는 왜 안 되냐면 적지 마세요. 그냥 예문을 하나만 써볼게요. I find that walking alone 뭐 하죠? 전 짧아야 되는데 아 in the 그냥 조금 길게 쓸게요. dark is dangerous.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봅시다. I find that 나는 대절을 알게 되었어요. 나는 대절이라고 생각해요. 난 대절을 인식했어요. Walking alone in the dark. 어두운 데에서 혼자 걷는 것은 위험하다.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문장이 완결된 느낌 아니에요? 그죠?
뭐가 더 안 필요하지 않아? 나는 대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예요. 어둠 속에 혼자 걸으면 위험해 라는 걸 알게 되었어. 문장이 끝난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한 단어를 붙일게요. wrong. 그럼 듣는 사람 입장에서 혹은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문장을 봤을 때 딱 여기까지 보고 혹은 여기까지 듣고 혹은 여기를 읽거나 들었을 때 I find that 이라고 하면 나는 대절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인식을 해요. 그럼 이 대절에 대한 내용은 내가 알게 된 내용이니까 팩트이거나 최소한 이 사람 주어의 인지 범위에선 사실인 내용인 거죠. 난 대절을 알게 되었어. 난 대절을 깨달았어. 이런 문장이잖아. 네? 쭉 읽었어. 어둠 속에 걸으면 위험하지. 근데 여기서 뭐가 툭 튀어나오냐? wrong이 튀어나와요. 여기까지가 목적어였고요. 여기는 목적격 보어지롱. 그럼 어떻게 돼요? 밤길을 혼자 걷는 건 위험하다는 사실을 틀렸다라고 인식했다. 그럼 이거 약간 한국말 어순 아닙니까? 한국말은 끝까지 들으라고 하죠. 영어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팩트이고 중요한 정보가 앞에서 빨리 나오고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가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술어가 왜 뒤에 있냐면 청자 내지는 독자의 관심을 계속 끌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게 한국어의 어순입니다. 서술어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무슨 말이 나올지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그럼 이건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은 뭐냐? 청자가 피로합니다. 청자나 독자가 굉장히 피로해요. 효율이 나빠요. 언어가. 정보 전달의 효율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장점이 영어가 가진 단점이고요. 영어가 가진 장점이 우리가 가진 단점이에요. 근데 어찌됐건 이 구조는 영어에서 아주 극혐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가주어 진주어는 가주어 진주어를 안 쓴다고 해서 결론이 바뀌진 않는데요. 가목 진목은 안 쓰면 이 문장을 이렇게 써버리면 여기까지 읽었을 때 헛수고한 느낌이 들어요. 문장의 진리값이 바뀌어요. 참고지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쓰지 않는 것이 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조는 반드시 쓰는 게 원칙이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과목 진목 같은 경우는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내신 시험 범위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 애예요. 그래서 과목 진목 구조의 문장이 모의고사 지문에 나오잖아요. 교과서가 됐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에서 문제 같은 걸 풀 때요. 징글징글하게 아니면 제가 프린트로 문제를 드렸을 때 징글징글하게 계속 나올 거예요. 왜? 중요하니까. 그래서 되게 중요한 출제 포인트여서 일단 조금 지루하실 수 있어도 제가 말을 좀 길게 한 거고요. 얘는 가능하면 뭐 오늘 좀 외워놓으시면 좋겠어요. MBC, KFT인데 인식이나 인지에 관련된 동사야. 그러니까 B는 believe고 C는 consider. 고려하다, 생각하다니까요. 너 아는 거잖아요. find는 찾다라고 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알게 되다, 인식하다라고 해석해주세요. 오형식 find는. 물론 찾다에도 해석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해요. 그래서 인식이나 사고랑 관련돼 있으니까 T는 think, 생각하다. 근데 이거 지금 못 외우셔도 제가 과목, 진목 맨날 똑같은 거 맨날 똑같은 방식으로 쓰다 보면 몇 달 지나면 아마 여러분들이 본의 아니게 알고 계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얘는 읽어보고만 갈게요. 오형식으로 쓰일 수 없는 동사들인데 오형식으로 쓰고 싶게 생겼어요. 여기다가 플러스 사형식도 안 돼요. 그냥 얘네들은 항상 삼형식 동사예요. 봐봐. suggest 봐봐요. 제안하다죠. 친구가 나에게 뭐뭐뭐뭐 하자고 제안했다. 그럴싸하죠. 간목, 직목 써도 될 것 같아요. My friend suggested me 하고 대절. We go to the restaurant. 이렇게. 우리가 식당에 가자라고 제안했다. 말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insist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뭔가를 주장하고 제안하고 말을 say는 그나마 좀 쉽죠. say는 she said that 이런 형태가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얘는 그나마 익숙한데요. propose, hope, demand. demand도 되게 사형식으로 착각하게 되게 좋아요.
뭐뭐에게 뭐뭐를 요구하다잖아. 혹은 오형식 투부정사를 붙이는 걸로 착각하기도 좋아요. 왜? 시키는 거죠. 요구하니까. 시키는 동사는 목적어 뒤에 투부정사 붙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도 오형식으로 착각하기가 좋은데요. 그렇게까지 중요한 포인트는 아닙니다. 이거는 어학시험 포인트이고요. 약간 뭐랄까요? 특목고, 외고 같은 애들 그런 친구들이 공부를 하는 포인트라서요. 일반적으로 일반고 학교에서는 크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요. 그냥 읽고만 가면 되는데 다만 앞에도 제가 이런 식으로 스킵했던 애가 하나 있었어요. 걔네하고 얘하고 공통점만 좀 말씀드릴게요. 제안하고 말하고 주장하고 제시하고 혹 빼고 뭔가를 시키고 요구해요. 여기서 사형식으로 착각하기 쉬운 삼형식 동사랑 좀 뭐가 비슷하냐면 제안하고 요구하고 제안하다 여기도 있네. 여기에 있는 동사들이 다 뭐냐면요. 목적어가 다 내용이거나 정보인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은 정보를 제공하는 이 정보를 담고 있는 동사의 경우는요. 사람을 목적으로 원래 안 취해요. 뭘 목적으로 취해야 돼요? 뭐뭐를 제안하다. 제안의 내용. 무엇무엇을 고백하다. 고백한 내용. 뭐뭐를 증명하다. 증명한 내용. 얘네들은 다 목적어가 뭐냐면 사물, 즉 내용이어야 돼요. 뭐는 안 되고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고1 친구들한테는 이걸 크게 힘을 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얘랑 헷갈려 버려요. 정보 전달의 어부죠. 얘네들도 동사의 분류를 나누면 정보 제공류의 동사예요. 컨테스트, 고백, 뭔가 알리는 거죠. propose. 어떤 정보를 보여주는 거고. proof, 증명, 당연 정보를 알리는 거예요. 겹쳐요. 여기랑 느낌이 좀 많이 겹쳐요. 얘네들은 A of B에서 A가 사람이에요. 목적어가 사람, 주로. 그러니까 헷갈려요. 그래서 중요성으로 따지면 이쪽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일단 제가 크게 강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듣고 이런 말을 들었나 보다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돼요. 사람이 목적어가 안 되는 동사들이 꽤 많더라. 라고. 일단 이렇게만 기억을 해 주시고 네, 뒤에는요. 그냥 자 한번 쭉 읽어보세요. 헷갈리기 쉬운 동사들을 제가 좀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저기 규칙 변화하는 동사들 혹시 뭐 A, B, C형, A, B, B형, 현재 과거, 과거 분사 요 패턴 나는 조금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아 하면 쭉 보시라고 달아드려 놓은 거니까요. 그냥 쭉 뒤에 읽어보세요. 그리고 의외로 학생들이 많이 모르는 게 이쪽이에요. AAA 변화하지 않는 불규칙 변화 동사. 가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특히 let은 우리 지문에 많이 등장하죠. let하고 cost요. cost의 과거형이, 과거 분사형이 cost인 거 모르는 거 친구들 되게 많더라고요. 특히 let의 경우에 지금 let의 과거형이 뭐예요? 되게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얼탱이 없지만 let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쪽 좀 익숙하지 않으면 한 번쯤 읽어보실 만은 해요. 공통점은 거의 다 T로 끝나는 애들이죠. AAA는 짧고 T로 끝나는 단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업셋이 그나마 긴데 업셋은 셋에 업 붙은 거라서 그래요. 보통 짧은 T로 끝나는 단어들이 불규칙 변화할 때 변화하지 않는 불규칙 변화더라. 고요. 네,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제 책으로 돌아가 봅시다, 다시. 그래서 일단 내용이 얼추 끝났으니까요. 문제 얼마 안 되잖아요. 한 30문제 되나? 40문제네요. 제가 뒤에 이제 확인 문제를 조금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뒤쪽에 여기 프린트 뒤에 달려있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에 저기 교재에서 문제풀이 숙제는 오늘 안 드리는 걸로 할게요. 외울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복습하고 뭐 외우고 하면서 겸사겸사
한번 여기 문제들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개념 확인 문제들이니까 한번 쭉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합시다.
실패했어? 제가 아직 시작을 안 했구나. 우리 이제 책으로 가봅시다. 네, 먼저, 음, 아, 책을 어디까지 했지? 기억이 안 난다. 진아, 책 어디까지 했냐? 3과까지 했었냐, 전에? 잠깐만요. 내가 찾는 게 빠를 것 같기는 해요. 아, 2강 했고, 2과, 영등포, 2강 완료? 3과, 순서가, 아, 3강. 여기서 이어야겠네요. 5월, 여기니, 이거 뒤는 모의고사를 시작했으니까, 어디까지 했나? 시다. 오, 못 버린다. 파일 용량이 커갖고, 이거. 나와. 이건 예전에 3강까지 딱 했었네요. 어, 그리고 이제 4강 들어가면 되는 차례네요. 조동사 가정법 파트. 일단 조동사 부분 먼저 개념부터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음. 조동사는 보통 도울 조자를 쓰거든요, 한자가. 그래서 동사를 돕는 동사란 뜻이에요. 그래서 동사 앞에 와서 동사에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건데요. 이제 간단한 설명이고요. 조금 엄밀한 설명을 조금 추가를 해드려 보자면요. 물론 또 큰 무리는 없습니다만 조동사도 원래 동사예요. 그래서 조동사는 보통 호칭이 좀 많아요. 뭐 model verb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models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름이 존나 많은 새끼입니다. auxiliary verb라고도 하고요. 이 두 개를 짬뽕 시켜갖고 뭐 model auxiliary 호칭이 졸라 많아요. 이렇게도 불렀다가 저렇게도 불렀다가 막 이런 애거든요. 근데 이게 의미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model verb라는 건 모드 있죠, 모드. 무슨 모드, 뭐 이렇게 자율주행 모드, 수동 조작 모드, 뭐 이런 모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드의 형용사형이에요. model이라고 하는 건요. 그래서 model verb는요, 문장의 모드를 바꿔주는 동사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쨌건 얘도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원래 동사예요. 예를 들어 I can play the piano라고 하면 엄밀히 말하면 이런 구조입니다. 우리가 통상 이제 저도 분석의 편의상 그냥 이걸 동사라고 보통 묶어요. 근데 그냥 저리 가봐. 엄밀히 말하면 이거예요. 얘는 동사고요. 얘가 목적어예요. 그리고 이 play라는 목적어의 목적어가 the piano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조동사는 가장 엄밀하게 정의를 내리면 얘가 동사고요. 목적으로 동사를 취하는 애예요. 그럼 얘도 엄밀히 말하면 원형 부정사입니다. 안 적어도 돼요. 어차피 제가 조동사 파트에서만 하는 설명이에요. 수업 시간에도 써먹지도 않는 설명이에요. 문제도 안 물어봐요. 근데 이제 개념 자체가 원래 이렇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조동사는요, 동사의 원형의 형태, 즉 원형 부정사를 목적어로 가지는 특이한 동사를 조동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model verb라는 의미는 문장의 모드를,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I play the piano 하면 나는 피아노를 친다라는 단정적인 문장인데요. 여기에 can이 붙음으로써 가능성과 능력 여부를 더해주는 거예요. 혹은 auxiliary verb라는 표현에서 아마 조동사는 따온 것 같은데요. auxiliary는요,
어떤 주변 장치나 도움을 주는 기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장치 같은 역할을 하는 동사 뭐 이딴 뜻입니다. 근데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어차피 우리는 앞으로 제가 방금 한 말은 그냥 잊어버리고 하셔도 인생에 전혀 지장 없어요. 그래서 일단 조동사는 항상 뒤에 동사 원형이 달라붙는 애이고요. 기본적인 조동사들의 의미를 한번 봅시다. 그럼 can이라고 하면 능력 당연히 아시는 거죠. 허가도 있잖아요. 해도 된다. 얘랑 똑같은 의미로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may도 있죠. 그래서 뭐 can I go home? 이라고 물었을 때 저 집에 가도 돼요? 하는 말 may I go home? 하고 같은 말이 되죠. 그 다음에요. 조금 우리가 내용을 덧붙여 보자면 can은 혹은 can not은 뭐야? 왜 이렇게 버벅거려? 야야야. can 혹은 can not은요. 추측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뭐 can't라고 써도 상관없고요. 당연히 can not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다만 couldn't나 could not은 쓰지 않아요. 추측의 의미에서는 잘. 긍정적인 추측일 때는요. can도 쓰고 could도 써요. 근데 부정적인 추측일 때는요. 형태가 약속이 돼 있어요. can't예요. 혹은 can not이에요. 그래서 요 뜻은 꼭 기억해 놓자입니다. 조동사 파트에서 can not은 일리가 없다예요. 그러면 얘의 반대말은 뭘까요? 일리가 없다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럼 분명히 맞다는 어떤 조동사가 표현해요? must예요. 얘는 뭐뭐 임에 틀림없답니다. 뭐뭐 임에 틀림없다 혹은 뭐 동사에 따라 뭐뭐 함에 틀림없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요. 두 번째, 메이하고 마이트죠? 메이는 추측일지도 모른다. 추측 중에서도 조금 얘는 어떤 추측이냐? 약한 추측이에요. 가능성이 좀 낮아요. 메이는 일단 50% 이하라고 보셔야 되고, 마이트는 가능성이 조금 더 낮아요. 가능성이 낮은 추측입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듯 허가, 캔하고 똑같다. 물론 후드로 바꿔도 상관이 없다예요. 그 다음에요. 아래쪽에 should요. should는 일단 우리 보통 해야 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should나 have to나 must나 뭐 대충 비스무리하고 똑같은 거지 뭐 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should는 have to나 must에 비해서 조금 의미가 약한 놈이에요. 그래서 권고입니다. 권고 내지는 충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외로 요 조동사를 모르는 학생들이 조금 많더라고요. 써드리면 ought to 이렇게 갈까요? ought to 플러스 동사 원형에서 이 ought to랑 should랑 똑같은 거예요. 하는 편이 좋다. 충고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얘의 의미 기억해 놓읍시다. should도 추측의 의미가 있다예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must요. 뭐뭐임에 틀림없다. 얘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can't라고요. can't나 cannot이라고 했죠? must가 의무인 건 당연히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위에다가 뭐 간단하게 빈 공간이 별로 없죠. 이 책 특징이. 여기다가 뭔가를 안 적으셨을 거니까 그쵸?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 야 죽어 다 뒤져라. 뭐 공간 없으면 뭐 크게 쓸 게 많진 않아요. 내용도 안 많고요. 글씨 조금 작게 쓰시면 충분할 여기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조동사를 조금 순서대로 정리를 하자면
추측의 세기라고 할까요? 강도. 내지는 가능성을 조금 나열을 해보자면요. 당연히 머스트가 제일 세요. 얘는 거의 100%예요. 틀림없는 거니까요. 그 다음이 슈드예요. 그래서 얘는 거의 100%고요. 얘는 100%는 아니지만 당연히 내 말이 맞을걸? 약간 이런 느낌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약해진 게 우드입니다. 얜 막연하고 일반적인 가능성을 나타내요. 통상적인 상황이면 그럴 거야 라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아직 지금 뭐 오후 한 3시인데요. 오늘 밥을 한 끼도 안 먹었으면 걔 배고플 거야 라고 말하는 추측이 우드예요. 일반적이고 평범한 가능성 하에서의 추측. 그리고 이제 약해지면 돼요. 메이보다 이제 같거나 조금 약한 게 마이트입니다. 낮은 가능성이에요. 그리고 조금 격차가 좀 커요. 이제 얘는 can't나 cannot이요. 얘는 거의 빵에 수렴하는 가능성이죠. 일리가 없다니까요. 그 다음에 똑같이 두 줄만 더 쓰면 돼요. 위랑 비슷하게. 의무의 강도입니다. 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되는 많은 조동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럼 걔네들의 세기는 어떻게 되냐? 당연히 1등이 머스트죠. 얘는 의무예요. 그럼 이제 머스트가 1등인 거 보통 누가 봐도 알겠고. 그럼 해야 한다라고 해석되는 게 또 뭐 있어요? have to나 should가 있고, 그쵸? 혹시 had better 동사 원형 무슨 뜻인지 알아요? had better? had better. 뭐인지 알아요? 아, 그렇군요. 얘는 뭐뭐 하는 편이 좋다예요. 하는 편이 좋다. 아실 줄 알고 아래다 안 적었는데 그냥 여기다 적을게요. 그러면 must가 일단 1등일 거고 그 다음이 have to 정도가 돼요. 그럼 이제 should가 had better이 있다고 쳐봅시다. should는 해야 한다. 보통 우리가 해석하고 had better는 하는 편이 좋다거든요. 한국말 번역이 하는 편이 좋다라는 말이 좀 뭐라고 하면 좋을까? 부드럽잖아요. 표현이 해야 한다보다 야 너 이거 해야 돼보다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좋아. 이게 부드럽게 느껴지잖아. 우리말 번역상. 근데 사실은 요 had better이라는 조동사는 의미가 꽤 센 겁니다. 거의 have to랑 같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얘는 뭐뭐 하는 편이 좋다예요. 근데 얘는 안 하면 불이익이 있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놈은요 주로 상사, 뭐 윗사람, 권위자 다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입니다. had better는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거냐면 의사가요.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가서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요. 의사가 식단 조절 좀 하시고요. 약을 하루에 3번씩 드시는 게 좋겠어요. 싫은데요. 먹지 마요. 아프겠지. 그죠? 아니면 너네가 이제 뭐 알바를 하러 갔어요. 이제 알바를 하러 편의점 편순위를 하러 갔다 칩시다. 편의점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뭐 예를 들어 내가 뭐한 오후 일요일 날 뭐 한 오후 3시까지 출근을 하기로 했어. 근데 내가 2시 59분에 맨날 출근을 해요. 58분에서 59분 정도에. 지각은 안 했잖아요. 근데 편의점 사장님이 땡땡씨 5분만 일찍 오면 좋겠어. 너무 딱 촉박해서 오면 이렇게 업무 준비하고 인수인계하고 하면 시간이 밀리니까 한 5분 정도만 일찍 오면 좋겠네? 라고 말했는데 거기다 내가 싫은데요?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had better 정도의 뉘앙스고요. 그보다 약한 애가 should예요. should랑 똑같은 게 ought to라고 했죠. 그래서 should는 생각보다 의미가 약한 애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습니다. 이제 영어는 존댓말 같은 건 없잖아요. 다만 어휘의 사용은 달라져요. 대상에 따라서. 그래서 통상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말을 하거나 어린 사람이 뭐 이렇게 어른에게 말을 하거나 할 때 뭐 이렇게 뭐 엄마 아빠 정도 괜찮을 수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는 뭐 워낙 말을 편하게 하니까 어른이지만. 근데 그거 이외의 어른, 학생이 학교 선생님한테 말을 하거나 이럴 때 여기까지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는 조언을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강제에 가깝거든요. 이런 표현은 하면 조금 예의에 어긋나는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거에 가깝습니다. 이 위쪽 표현, 앞쪽 표현은요. 그래서 조동사 단원을 하니까 일단 이야기를 한번 드려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가정법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가정법은 이 책은 이제 어법책이다 보니까 정의도 내용도 굉장히 간략하고 짧게 치고 넘어가요. 최소한의 설명으로. 네, 제가 항상 학생들에게 드리는 가정법에 대한 설명은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화법이 있었나 없었나 기억이 안 나요, 이 책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요렇게 최대한 짧게 정의를 좀 내려볼게요. 가정법은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나 불가능한 상황을 일단 저는 정의를 이렇게 내리지 않아요. 가정법은 가장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면요. 표기 혹은 표현된 시제와 의미하는 시제가 다른 걸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두 개 들렸어요? 오케이, 오케이, 고생했어. 현석아, 너 그러면 지금 동사 시험 보고 갈 수 있겠냐? 38분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응? 아니요, 다 맞는 거예요. 다 네 거예요, 그냥. 응. 그러면 이제 영어에는 이렇게 법자가 들어가는 말이 총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걸 뭐 화법이라고도 하고 설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명령법이라는 법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아는 법이. 근데 이건 명령법 말고 명령문이라는 걸로 이미 알고 있죠. 명령문을 만드는 원칙은 뭐죠? 명령문을 만드는 원칙. 주어를 생략하고요. 생략하는 주어는 항상 2인칭의 you죠. 그리고 동사 원형으로 문장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 명령문은 듣는 사람이 느낌이 어때요? 정해요? 나가 앉아 조용히 해. 이 명령문이잖아요.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에요. 명령문은 그래서 어떤 분위기를 풍기는 문장이냐면요. 딱딱하고 권위적이에요. 어쩌면 바람직하지, 적합하지 않은 사람에게 사용한다면 때로는 무례할 수도 있어요. 이게 명령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령법, 가정법,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직설법이에요. 직설법은 아무 장치가 없는 게 특징이에요. 아무 장치도 없어요. 그냥 주어 뒤에 동사 쓰고 뭐 목적어를 쓰든지 보어를 쓰든지 이게 직설법이에요. 과거의 일이면 과거 시제로 쓰고요. 현재의 일이면 현재 시제로 써요. 평범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얘는 통상적인
팩트예요, 이게. 이게 직설법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가정법을 뭐라고 하냐면요. 몰라도 괜찮은데요. 이거 보입니까, 글씨? 잘 보이네요, 생각보다. 저리 비켜. 그냥 쓸게요. subjunctive, mood라고 해요. 이제 이걸 번역을 해놓은 사람이 최초에 이제 일본인이다 보니까 우리는 일본 영문법을 그대로 갖고 온 거다 보니까 일본의 이제 표기를 그대로 빌려 쓰는 거예요. 일본에서 정리해놓은 표현들을. 근데 어차피 걔네도 한자말을 쓰니까 이 법이라고 정리를 해놓으니까 뭐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원래 가정법, 명령법, 직설법 했을 때요. 무드예요. 이 법이라고 번역된 게. 그러면 무드는 원래 무슨 뜻이죠? 이게 무드가 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알 것 같은데. 분위기예요, 분위기. 이 법이라는 건요, 말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직설법은 뭐예요? 아무런 장치가 없어요. 평범한 분위기의 평범한 문장이에요. 명령법은 어떤 분위기를 풍겨요? 딱딱하고 권위적이고 무례하고 싸가지가 없는 분위기예요. 이게 명령문의 컨셉이에요. 그러면 가정법은요, 표기하고 표현된 시제하고 의미하는 시제를 다르게 쓰는 게 가정법이에요. 이게 가정법의 장치입니다. 현재의 일을 말하면 죄송합니다. 맞네요. 현재의 일을 표현할 거면서 의미하면서 과거 시제로 써요. 과거의 일을 의미하면요. 대과거, 과거 완료로 써요. 이게 가정법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함으로써 가정이나 소망, 상상, 의도 등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가 되냐면 그러니까 이 무드라는 건 다 분위기라 그랬잖아요. 분위기가 명령문은 딱딱하고 권위적이고 무례하고 싸가지가 없어요. 얘가 풍기는 분위기는 뭐냐면 조금 우회적이고 완곡하며 정중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은 우리말로 바꾸면 어떤 표현 방식이냐면 야 공부해 명령문이에요. 물론 야를 빼도 되잖아요. 근데 가정법은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근데 네가 지금 그러고 있을 시간에 조금 너의 미래를 위해서 책상에 앉아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말하는 게 가정법이에요. 굉장히 완곡하고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는 게 가정법 문장입니다. 그래서 완곡하고 정중한 표현,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게 가정법이에요. 이게 엄밀한 의미의 가정법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얘가 기본적으로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 가정이나 소망이나 상상이기 때문에 통상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나 불가능한 사실이라고 가정해 본다 라고 보통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문법책에서 편하게. 근데 원래 이제 mood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두시면 유용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항상 이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if 가정법 같은 거 배웠잖아요. if 가정법 과거는 뭘로 해석하죠? 뭐 도식화된 보통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설명하는 방식인데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 이딴 식으로 가르치잖아요. 들어봤죠? 다. 그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반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가정법은 항상 반대가 아니에요. 일단 그게 틀린 설명이라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그게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학생들이 빨리 받아들이고 외우기 편해서 이제 교수법으로 그렇게 활용이 되는 건데요.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해버리면 나중에 대학교 가서 공부를 할 때 공부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원래 가정법은 이런 거다. 그래서 명령문에서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장치를 통해서 이런 싸가지 없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처럼 가정법에서 사용하는 장치가 뭐다? 의미하는 시제하고 표현하는 시제를 다르게 하는 거다. 일부러 시제를 틀리게 쓰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런 우회적이고 완곡한 분위기를 풍기는 게 가정법이다. 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이제 흔히 사용되는 가정법이에요. 예컨대 내 친구가요 자살을 하겠다고 어디로 갈까요? 롯데타워에 엘타운 자살할 수 있는 공간이 없겠군요. 학교 옥상에 이렇게 서 있다고 쳐봐요. 뒤져버릴 거야, 죽어버릴 거야, 막 이러면서. 네, 걔가 이제 정말 딱 옥상 난간에 이렇게 위태위태하게 서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걔가 그렇게 서 있는데 걔한테 야, 뭐해 이 미친놈아! 라고 하면 그래서 뛰어버릴 수 있을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달래야 될 거 아니에요, 얘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명령문으로 이딴 식으로 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아, 하지 마! 보통 뭐라고 해요? 얘야, 친구야, 그러지 말고, 나 같으면 다르게 생각해 볼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럽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가정법이에요. If I were you, I wouldn't do that. 에? 어디 갔어? 이씨, 써놓은 거 어디로, 에? 갑자기 등장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친구야, 내가 네 입장이라면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안 하면 안 되겠니? 뭐 이런 식으로 말을 꺼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현재 사실에 반대라고 해석을 하면 좀 별로예요. 나는 네가 아니니까 뛸 거야 이런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꿀 때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로 바꾸고요. 긍정문은 부정문으로 부정문은 긍정문으로 바꾼다. 이게 보통 공식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얘를 그렇게 직설법으로 바꾸면요. Because I am not you. 현재 사실의 반대예요. 가정법 과거는. 도식화된 표현으로 치면 나는 네가 아니기 때문에 I will do that. 정확히 바꾼 거예요. 나는 뛸 거야. 뭔 소리예요, 이게? 이게 같은 문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보세요. 4번이 1원이 4번이 있었어. 아니, 4번 안 적어도 돼요. 엉망인데요? 네. 맞아요. 다른 분들이 쓰신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원하는 답은 이런 거예요. 일단 오늘 다른 분들이 쓴 시험지 3개예요. 받아봐요. 일단 범주를 외우시라고 그랬잖아요. 카테고리를. 걔를 조금 외워서 해봐요. 금방 할 수 있겠다. 잠깐만요. 그러면 지워버리고 일단은 야, 왜 이래? 그만 보여주겠니? 이 새끼야. 어, 주세요. 보였어요. 제가 보고. 아니요. 처음이세요? 아니, 그럼 쌤 줄 건데요? 뭔 소리예요? 다시 써요. 네. 그래서 일단 가정법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가정법은 직설법과는 다르게 하나 앞선 시제 동사를 사용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아이씨 너무 버벅거려서 죽겠니? 왜 이러냐 이 새끼. 죽인다. 그러면 가정법이라는 건 영어의 화법 명령문을 빼면 직설법이 있고 가정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직설법으로 현재는 가정법으로 표현할 때 과거가 되는 거예요. 직설법으로 과거는 가정법으로 표현할 때 해과거가 되면 돼요. 즉, 과거 완료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초등학교 때쯤 조동사 같은 걸 처음 배울 때요, 어, 잠깐만요. 자, 요 문장을 공손한 버전으로 바꿔주세요. 이거보다 공손한 표현이 뭐죠? 저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할 때, Can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보다. 어떻게 말해 좀 더 공손하다라고 표현해요? 그쵸? would 혹은 can을 뭘로 바꿔요? could로 바꾸죠. 왜 공손하다고는 안 가르쳐줘요. 이게 일단 공손하다고는 가르쳐줘요. 근데 그걸 가르치기에는 이걸 배우는 당신들의 아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봐봐요. 어떻게 말하면 더 공손하대요? Could you help me? 라고 말하면 더 공손한 거래요. 왜일까요? 이거 동사의 시제가 뭐예요? could는 무슨 시제예요? can의 과거요. 과거 시제를 쓴 겁니다. 과거 시제로 표현했어요. 근데 이거 무슨 뜻이에요? 저 도와줄 수 있었어요? 라는 질문입니까? 아니죠. 저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의미는 뭐예요? 현재예요. 아, 이건 어떤 문장, 어떤 표현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가정법이라는 표현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가정법으로 과거로 표현하면 직설법으로 우리가 평범한 문장으로 표현할 때 무슨 시제인 거랑 똑같아요? 현재인 거랑 똑같아요. 현재를 의미하면서 과거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현재를 의미하는 것, 즉 가정법, 과거를 사용했기 때문에 공손하고 정중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일단 가정법의 가장 정확하고 이제 기초적인 정의입니다. 그래서 가정법은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의미하는 시제와 표현된 시제가 다른 표현 방식이다. 라는 걸 일단 기억을 해 놓읍시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크게 무리 없죠? 어려운 거. 그래서 이제 조동사 단원하고 가정법 단원은 원래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문법 책들이 가정법하고 조동사를 많이 묶어 놓습니다. 혹은 조동사가 3단원이면 그 다음 단원이 가정법인 책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둘이 세트로 설명해야 편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아 버렸는데 개관을 하다 보니까 아, 음, 해부 PP를 이야기를 하면 10시가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한 게 없지만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면 오늘 며칠이죠? 7월 20일이고 오늘 은 요일이죠? 화요일. 그럼 오늘 숙제는 저기 프린트에 있는 연습 문제를 푸시는 거 하고 아까 뭐였죠? 오늘 안 본 게 저기 삼형식에서 이씨 왜 이렇게 버벅거리냐? 삼형식 저기 전치사랑 세트로 다니는 동사하고 그다음에 사형식의 전치사 삼형식으로 바꿀 때 for 붙는 동사들이 있었죠? 얘네들 일단 이렇게 외워오시는 거를 숙제로 합시다. 그 다음 단어는 오늘 1에서 6을 봤으니까 단어는 7에서 12를 해가지고 오시면 되겠네요. 고생들 하셨고요. 토요일날 저기 독해 숙제를 조금 오실 때 열심히 해갖고 와보세요. 아마 손이 꽤 많이 갈 겁니다. 숙제 하실 때. 그래서 좀 시간 넉넉하게 잡으시고 아직 텀이 있으니까. 그리고 방학 때 너무 늘어지지 마시고 조금 타이트하게 생활을 조금 해보세요. 네.
바로 드릴까요? 다 드릴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1번하고 2번만 쓰세요. 1번하고 2번만.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집에 갑시다.